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격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트렌디는 없고요. 하이브리드의 가장 아래 트림은 프레스티지고요. 안전, 디자인 필수 옵션들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는 이제 추가적인 선호 옵션 사항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들을 쭉 넣어줬고요. 그리고 시그니처는 좀 더 고급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사양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하이브리드의 가장 낮은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워트레인과 드라이브 와이즈 부분인데요. 현대기아차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금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터보와 하이브리드의 조합, 이게 괜찮을까요? 솔직히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뭐 근데 이거 확인하려다가는 한 3, 4년은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또 페이스리프트 되고 풀체인지 될 때가 다가오는데 사기가 또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하이브리드는 다이얼식으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하고 프레스티지는 요 기어봉식이 들어가고요. 상위 트림부터 다이얼식이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다이얼식을 기본으로 깔았습니다. 사실 요 기어봉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옵션으로 선택권을 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 기어박스는 동일한데 기어봉식과 다이얼식을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 그 특허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이 부분도 조금 더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에 옵션을 넣지 않아도 차량이나 보행자가 앞에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줍니다. 경고 띠띠띠 하고요. 저도 한 1년 정도 타면서 이걸로 사고 한두 번 정도 막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넣어주는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로 유지 보조, 이거 핸들 놔도 차로 딱 중간으로 가는 건데 아직은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탈만합니다. 뭐 옆에 버스나 트럭같이 큰 차가 붙어서 주행하고 있지 않은 이상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곡선 구간에서는 핸들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간다거나 하면은 운전자 휴식 취하라는 경고가 좀 뜨게 되고요. 그 하이빔을 켜놨을 경우에 교차하는 차가 오면은 내렸다가 다시 켜는 하이빔 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도심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지방에서는 나름 쏠쏠하게 쓰이더라고요. 다음은 외장 옵션입니다. LED 헤드램프랑 DRL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많이 해주는데 LED 안개등이나 리어램프, 방향지시등까지, 그러니까 요런 리어램프 LED, 요 후면 방향지시등까지 전부 다 LED로 깔아줬어요. 일반적으로 기아에서 좀 옵션 장난을 치는 부분인데 좀 의외로 이번에는 다 넣어줬네요. 딱 하나 요 전면의 방향지시등만 옵션을 넣어야 LED로 들어갑니다. 휠이 기본적으로 요 하이브리드는 17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작아요. 디자인은 그래도 그럭저럭 하이브리드 휠 치고는 괜찮은데 너무 작아서 소렌토 정도 사이즈에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실 SUV는 좀 휠은 좀 작고 타이어가 두툼해도 그 나름의 멋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라면 옵션이 없으면 몰라도 뭐 옵션이 있는데 19인치 휠 놔두고 17인치 휠을 할 것 같진 않네요. 이 차가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19인치 휠이거든요. 이 19인치 휠도 커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17인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옵션에서 좀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히든 리어 와이퍼, 그리고 LED 리피터, 일체형 미러, 그리고 루프렉,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내장, 그리고 시트입니다. 보시면 4.2인치 칼라 슈퍼비전 클러스터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동그란 거 아날로그로 들어가고 가운데 칼라 4.2인치 LCD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면 차음 글라스, 이 앞에 글라스는 소음을 차음시키는 글라스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드그레인은 지금 이런데에 지금 사진은 인서트 필름 들어간 높은 트림 차종인데 여기가 이제 우드그레인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사진을 하나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잘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기아 우드그레인이 굉장히 좋아져서 K5에 우드그레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리어로드처럼 정말 좋아졌는데 왠지 이 사진 보면 그 리어로드 느낌의 우드그레인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왠지 인서트 필름보다 우드그레인이 더 이쁜 거 아닐까 뭐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가죽 시트는 아니고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이게 인조가죽 시트가 처음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좀 타다 보면 좀 번들번들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거, 동승석에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거나 등받이 조절하는 거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밖에 1년 열선, 통풍,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 2열에도 열선이 기본입니다. 통풍이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편의사항입니다. 뭐 패들 시프트, 뭐 핸들에 1단, 2단, 3단 그거 조정하는 거,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요거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 파킹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토홀드가 중요하죠. 뭐 신호대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브레이크 밟고 나면은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계속 멈춰 있고 뭐 엑셀을 밟아야 앞으로 가는 그게 오토홀드잖아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이거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랑 궁합도 잘 맞아요. 제가 지금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는데 이제 팰리세이드를 멈췄을 때 ISG,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오토홀드도 같이 걸리니까 출발할 때가 되면은 엑셀을 밟아서 시동을 걸고 다시 좀 더 밟아서 오토홀드를 풀고 출발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꾹 밟아서 출발하게 되면 시동 걸리는 거랑 오토홀드가 풀리는 게 타이밍이 달라서 차가 굉장히 울컥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시동 끈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서 하이브리드와 오토홀드는 좀 더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랑 우적감지 와이퍼 이런 거 기본이고, 그리고 가죽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가 그냥 들어있는 것도 조금 이해고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요. 이런 거 기본이고, 후방 카메라 기본 들어있고, 프로토 에어컨, 이것도 기본이네요. 프로토 에어컨도 기본이고, 공기청정 시스템. 지금 팰리세이드 정도까지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그냥 내기순환 세게 트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랜저 페리 그 정도부터는 그 실내 공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실내 공기가 안 좋으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시스템을 틀고 이제 좋아지면 끄고 하는 걸 자동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유용해졌달까? 팰리세이드까지는 별로 유용하지 않던 기능이었는데 그 센서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유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10.25짜리 유보 내비지 않습니까? 이거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디자인을 보진 못했지만 보통 8인치 정도 되면 사이즈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차피 내비 많이 안 쓰시는 분이면 유보를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있다가 없으면 그 쾅 하고 트렁크 닫는 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 좀 가오도 안 살고요. 트렁크는 버튼 눌러서 열고 버튼 눌러서 닫는 거, 이 정도는 해줘야 요즘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본, 그리고 USB 포트는 1열에 3개, 그리고 2열에 1개. 이 1열 3개 중에 하나는 데이터 연결 용도라서 1열에 2개, 2열에 1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번 소렌토는 기존의 기아차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옵션을 하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딱 하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프레스티지에서는 선택 못하고 그 다음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게 해놨네요. 크렐 사운드도 그렇기는 한데 크렐 사운드는 크게 뭐 신경 쓰는 사람 없으니까요. 보시면 드라이버 와이즈는 90만원, 별은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것도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없는 현대 기아차, 저는 좀 굳이 2020년에 그런 차를 사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필수기는 한데, 근데 또 스마트 크루즈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이제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우선은 필수는 아니니까 별 하나 빼서 별 4개 했습니다. 나중에 중고차 파실 때도 이거 없으면은 팔기 좀 힘드셔서 요거는 웬만하면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고속도로에서 진짜 편하고 막힐 때도 나름 편하고요. 도심에서 쓰기도 좋습니다. 이거 쓰다가 없으면 엑셀 밟는 게 그렇게 발목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타일 옵션, 스타일 옵션은 95만원이고 필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프로젝션 LED 램프는 기존의 뭐 LED 램프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뒤에가 핵심이에요. 사실 LED 턴 시그널을 제가 실물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K5 같은 경우에는 LED 턴 시그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마 기아에서는 이쪽이 힘을 좀 준 것 같고, 기본적으로 LED를 기본으로 싹 깔았는데도 턴 시그널만 스타일에 따로 뺐다? 이거는 아마 기아에서 꽤나 이쪽을 이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7인치 휠은 차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디자인이 또 이렇잖아요.
디자인이 이거는 거의 하이브리드용이 아니라 일반 SUV에 쓰여도 전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괜찮기 때문에 19인치 휠로 가야 되고 거기다가 컨티넨탈 타이어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아까는 넥센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가격이 한 40-40만원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 19인치 휠이니까 5-60만원 차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휠 플러스 되고 LED 턴 시그널 프로젝션 LED 램프 이렇게 들어갔는데 95만원이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팟선 115만원. 이거는 그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이거 중고차 팔 때도 있으면은 가격을 많이 쳐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좋아하시면 별 고민 없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15만원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니까 우선은 별 3개 했습니다. 취향껏 하시고요. 스마트 커넥트 90만원. 요거는 불박하고 보조 배터리 붙고 디지털 키 붙고 과연 불박 보조 배터리에 디지털 키가 90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디지털 키는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NFC 카드 가지고 차 문을 열거나 아니면 뭐 주행을 할 수 있는 즉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기능이기는 한데 쌈박하기는 한데 가격이 좀 그러네요. 블랙박스에 보조 배터리 어차피 실외 주차를 하셔가지고 보조 배터리까지 다실 생각이 원래 있으셨다 하신 분은 이걸 좀 고민해 보실 만도 하고요. 평소에 안정적으로 좀 주차할 수 있어서 굳이 뭐 주차 중 블랙박스 안 키신다 하는 분들 보조 배터리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랙박스 20만원짜리 달면 되지 굳이 90만원 주고 이걸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뺄게요. 그리고 10.25인치 내비가 95만원. 이게 8인치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기본이 아니라 뭐 흑백 뭐 디스플레이 막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딴 차들은. 근데 이건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인데 유보 내비 95만원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유보 그렇게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실외 주차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에어컨 미리 켜놓고 겨울에 히터 미리 켜놓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잘 하신다 싶으시면은 유보 내비 하실 만도 하고요. 유보가 예전에 2년 무료에서 이제는 5년 무료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특이하게 블랙 인테리어가 없어요. 아예 없고 브라운과 네이비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화질이 좀 안 좋은 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브라운, 네이비 그레이. 제가 저번 주에 GV80 보러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거기에 브라운 시트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밝은 시트가 이쁘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더러워지고 하니까 브라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건데 브라운도 이염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벌써 사람들 막 앉아가지고 거무죽죽하게 이염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는 좀 하셔야 되고 뭐 광택제나 그런 걸로 그럴 바에는 좀 이쁜 걸로 그냥 차라리 이쁜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나는 브라운이 더 이쁘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그냥 브라운 가시는 게 더 좋고요. 아무래도 관리가 네이비 그레이보다야 쉽기는 하겠죠. 그 시트 색상 선택은 무료고요. 그리고 전자식 사륜이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23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디젤이면 또 몰라도 하이브리드 SUV 사시면서 사륜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뭐 후륜도 아니고 전륜차를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별은 하나. 이거는 하이브리드는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림의 결론 기본 가격 저는 5인승으로 지금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6인승과 7인승 가격은 그냥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3,520만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취득세가 90만원 빼주고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가격표에 보면 세제 혜택 전 세제 혜택 후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세제 혜택은 뭐 개소세 같은 거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가격표에서 세제 혜택 후 가격, 세제 혜택 후 가격을 보시고 거기에서 차량 등록을 할 때는 차량 가격의 7% 정도를 취등록세를 내는데 거기에서 하이브리드는 90만원을 빼준다. 그냥 딱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스타일 두 개 하면 185만원 이렇게 해서 총 프레스티지에 옵션 두 개 붙이면 3,615만원짜리 뭐 화이트 고르시면 8만원 추가되고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 내비나 선루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노블레스 트림은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 대비해서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 가격은 280만원이 추가되니까 이 추가되는 사항들이 280만원 가치를 하는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2.3인치 칼라 슈퍼비전 클러스터 한마디로 계기판이 프레스티지는 이렇게 동그란 거 아날로그로 바늘이 두 개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에 4.2인치 LCD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전체 12.3인치 풀사이즈로 칼라 TFT 들어가고 굉장히 예뻐요. 이거 직접 보면은 이거 하늘 그림 있는 거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내비게이션을 쫙 그려버리잖아요. 전체에다가.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정말 예쁩니다. 플러스 요 후측방 모니터 깜빡이 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좌측이나 우측의 영상이 이쪽에 뜨는 거죠. 사실 유용하진 않아요. 후측방 모니터 이거 깜빡이 키고 한 0.5초에서 1초 정도 있다가 나오는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소렌토는 좀 나아졌으려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엔 그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이드 미러를 보긴 봐야 돼요. 특히나 좀 급할 때. 안 급할 때는 이거 보고 급할 때는 사이드 본다? 그런 식으로 운전은 하면 안 되죠. 둘 다 보시겠다 하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주니까요. 저는 스타일 때도 메인 창과 그 미니맵이 있는데 그걸 둘 다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니맵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그때 후배가 형은 왜 이렇게 미니맵을 안 보냐 답답하다 막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미니맵 작아서 안 본다. 그랬더니 뭐 바로 납득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니까 작으면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서라운드 뷰 이건 지금 소나타 거긴 하지만 뭐 다 똑같아서 서라운드 뷰 주차할 때 같을 때 차 주변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 확대해서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고요. 주차할 때뿐 아니라 이 오른쪽 위에 제가 전에 올린 팰리세이드 영상에서처럼 이제 빙글빙글 도는 주차장 입구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특히 올라가는 길을 갈 때는 앞이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거 키고 가면은 유용합니다. 그냥 앞을 보지 않고 그냥 요것만 보고 주차장 진출입로 이런 꼬불꼬불 진출로 가면은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의 차량들은 서라운드 뷰는 필수가 아닐까. 특히 도심에서 모시는 분들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파 엠보 도어 센터 트림 뭐 엠보싱이라는 거죠. 요 도어 센터 트림 요 부분이 엠보싱으로 볼록볼록하다는 거고 나파 가죽 썼다는 거고요. 이게 은근히 요 도어 센터 트림이 가죽이냐 인조 가죽이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고급감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돈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이 인서트 필름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는 우드 그레인이었죠. 이게 사진상으로는 우드 그레인이 더 나아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좀 사진상으로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으니까 아마 실물 보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2열에 수동 선커튼 이거 손으로 쭉 올려서 애들 잘 때 선커튼 쳐주는 거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하면은 거시기 하긴 한데요. 어쨌든 있으면 좋죠. 거기에 플러스 인조 가죽 시트 없어지고 가죽 시트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고 메모리 시트 이것도 만약에 와이프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타신다면 이 메모리 시트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대리운전 같은 거 그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도 메모리 시트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탈 때 또 의자가 앞뒤로 징징징 움직여주는 게 감성을 또 자극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모리 시트는 최소한 80만원 가치? 7, 80만원 가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 특히 두 명이서 운행하시면 100만원 이상 가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2열에 두 개 추가돼요. 2열이라는 게 요 1열 의자 뒤쪽에 요게 하나 그리고 동승석 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줄 연결해가지고 고속 USB 충전되는 포트가 두 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220V 끼는 컨센트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280만원 가치 하느냐? 그냥 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제 기준으로 보면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40만원 정도는 더 내서 넣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이건 뭐 한 10만원? 이건 그냥 뽀대용으로 10만원 정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소렌토 사이즈라면 90만원 정도까지도 낼 생각이 있고요. 센터 트림 요거 한 15만원. 인서트 필름 글쎄요. 선커튼 5만원. 가죽 시트에 한 30, 메모리 시트에도 한 70. 저는 번갈아 가면서 타진 않아가지고 뭐 USB 포트나 이런 건 됐고 그러면 한 260만원 정도 저한테 가치가 있네요. 근데 280이다? 뭐 이 정도면 할만하죠. 특히 서라운드 뷰가 없으면 저는 안 살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노블레스를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프레스티지 대비해서 추가되는 옵션이 있다면 기존의 옵션들은 다 그대로 있고 플러스 허드,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붙는데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거 유리에다가 내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속도라든지 스마트 클로즈 거리 센서 조정하는 거 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거를 꽤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달고 내비를 단다 하면은 굉장히 요 허드와 궁합이 잘 맞고요. 내비가 없다 치더라도 요거
드라이브 와이즈랑 연동만 해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것도 필수는 아니라서 별은 그냥 3개만 할게요. 저는 무조건 넣을 것 같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사운드 부분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근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가지고는 또 만족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노블리스 결론입니다. 기본 가격 3,800만원, 280만원 추가되는 3,800만원에 취득세 할인받고 추천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스타일 해가지고 3,895만원, 딱 280만원 추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 260, 270만원 정도의 옵션들이 딱 따라 붙어 주는 거고, 특히 필수 옵션인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니까 저라면은 무조건 노블레스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3,900, 4,000 정도가 소렌토의 가장 메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노블레스 대비해서 270만원이 추가되고요. 유보 내비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차은글라스가 전면뿐 아니라 요 1열의 도어 쪽에도 차은글라스가 들어가서 조금 더 소음 차단에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무드라이트, 여기에 무드라이트 이쪽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니트 내장재, 요 A필러, B필러 쪽에 내장재가 조금 더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시트에 퀼팅까지 들어간 걸로 들어가고요. 이 퀼팅에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불호기는 한데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요즘 뭐 눈에 익으니까 좀 괜찮긴 하는데 돈을 더 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고요. 나파 가죽 시트와 가죽 시트의 차이 정도인데 인조 가죽 시트만 아니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거 뒤쪽에 누구 있으면 브레이크 잡아주는 건데 뭐 이런 부분은 괜찮죠. 이런 부분은 있으면 좋고, 노블레스 대비해서 추가로 선택이 가능한 옵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70만원어치가 되느냐? 내비가 95만원이죠. 95만원인데 저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95만원 가치는 아닌 것 같고, 한 제가 보기엔 70 정도 가치 정도 된다 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 주차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가치를 평가하셔도 되고요. 차은글래스 이 정도에는 한 20 정도 줘도 될 것 같긴 해요. 무드라이트는 저는 이건 그렇게 뭐 고급진 것 같진 않고 한 10? 뭐 니트 내장재 10?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또 막 두 개를 옆에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파 가죽 20?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20? 이 정도 하면 150만원이네요. 저한테는 270만원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필수 옵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그니처의 결론 4,070만원인데 취득세 할인되고 요 185만원 정도 추가해서 4,165만원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좋기도 하고, 이건 뭐 돈 어차피 좀 쓰기로 한 거 요거까지 넣으면 한 4,200 좀 넘는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저의 트림별 점수표입니다. 보시면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본에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붙여서 3,615만원, 별 4개, 꽤나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에요. 중요한 옵션 다 들어갔고요. 단점은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그래서 도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는 패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라는 것도 좀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은 노블레스는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에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허드는 넣고 싶어요. 그래서 3,965만원, 아슬아슬하게 4,000만원 안 넘었네요. 저는 여기에 완전히 만점을 주고 싶고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갔고 단점 없다고 봐요. 뭐 특별히 뭐 여기에서 부족한 게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노블레스가 소렌토의 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는 4,235만원. 저는 이거는 얼마나 사는 사람이 있을까? 보통 차는 풀옵이라고 하는데 기아차들은 유독 풀옵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요. 현대는 좀 풀옵에 가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기아는 그렇게 옵션 장난을 심하게 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도 떨어지고 필수로 뭐 신선한 기술이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가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원격 주차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서 차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현기차 다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시그니처로 갈 그럴 니즈가 별로 없네요. 나파 가죽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유보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시그니처까지 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굳이 시그니처로 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 혼과장의 선택은 노블레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가 정답이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이제 필요한 옵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블레스가 판매량의 한 60%는 먹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새로 나온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가격표 분석을 해봤고요.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